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9K에서 횡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지금 아서 헤이스, 그러니까 비트맥스를 창업한 트위터에서 지금 이제 돈 복사가 곧 시작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건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어져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제가 지레바 게임이라고 이름을 달아놨는데, 지금 크립토뿐만이 아니고 거시경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종합해 보면서 왜 지레바 게임이라고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젯밤에 갑자기 빨간 고래와 보라 고래가 본인의 포지션을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9K에서 28K로 잠깐 내려왔던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다시 갈색 고래가 이 부분을 받쳐주면서 매수를 이어갔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29K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요한 지표가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 그러니까 매수벽 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매도벽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이제 걸쳐가지고 있는데, 매수벽이 비어있기 때문에 급락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 이 장에서는 변동성의 폭을 넓게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매수 매도로 임하거나 아니면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관련돼서 이제 은행 이슈가 또 불거지고 있잖아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뭐 160불이었던 이 은행의 주가가 지금 이제 3불대로 빠졌거든요. 또 어제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그러니까 큰 은행들이 사라, 그러니까 매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은행들도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살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미국에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보호해 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돈이 유입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근데 다만 지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후에 다른 지역 은행들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 없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이슈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한해서 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코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하나로만 이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분명히 연쇄작용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이 끊어주는 역할은 결국은 또 미국에서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끊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돈이 풀린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은행들이 돈이 부족할 때 그냥 빌려가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BTFP라고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은행들이 지금 현재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대신 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지금 미국에 있는 지방은행 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돈을 풀어서 막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내러티브를 비트코인이 다 먹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돈을 풀어도 비트코인한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은행들의 이슈가 생겼을 때 비트코인이 내러티브를 먹었을 때도 좋았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시경제 상황이 이제 조금 안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이죠, 개인의, 그러니까 신용카드 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용카드 론이 지금 1200조가 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1조 달러가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리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카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한국에서 보시면 카드론 뭐 연 이자 20%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1300조, 1200조 정도 되는 돈이 이제 카드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신용 리스크로 이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제가 지금 지뢰박 게임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은행 이슈도 은행 이슈인데 미국 개인들의 크레딧 이슈가 엄청나게 이제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면 이제 뭔가 폭탄처럼 팡팡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에서 또 돈을 풀어야 된다. 무조건 결론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은 다 신용 경색으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소하려면 다 돈을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간 지뢰박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실제로 지금 신용경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은행들이
이슈가 생기잖아요. 지금 아까 근데 제가 은행들이 이슈가 생겼을 때 앞으로 돈을 풀 거기 때문에 좋고 비트코인이 그런 은행의 위기의 내러티브를 가져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은행 이슈들이 커지면 뱅크런이 일어나잖아요. 뱅크런이 일어나면은 예금을 돈을 넣었던 디파시터들이 예금자들이 이제 돈을 은행 밖으로 빼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예금을 가지고 돈을 사람들한테 빌려줘야 되는데 랜딩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절대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절대 자금이 부족하니까 랜딩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고 또 이제 뱅크런이나 이런 이슈들이나 신용경색 이슈들 때문에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장에 돈이 덜 풀리게 된다는 의미가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지표를 봤을 때 현재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행 돈이 안 빌려주는 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돈을 안 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될 거고 이런 신용경색은 결국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돈이 덜 풀린다는 말과 같은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와 더불어 가지고 이런 지뢰밭 게임의 한 가지 테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이 뭐 2년물, 3년물 국채 금리 이제 역전되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차 일어나면서 막 이게 이슈가 되고 그게 경기 침체로 온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다 돈이 시장에 안 풀리는 메커니즘과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메커니즘이 여기에서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신용경색이 일어나가지고 돈이 시장에 지금 당장 안 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간 지금 당장은 돈이 안 풀리는 거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 침체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삼천리나 이런 CFD 계좌 관련돼서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하락가가 많이 맞았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이제 신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부 매도를 하면서 증권사가 돈을 가져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점화를 맞았잖아요. 지금 삼천리나 이런 애들이 점화를 맞으면은 도중에 매도를 못 해요. 이게 점 하한가를 맞게 되면 그러면 원래 팔아야 되는 것을 못 팔고 그 밑에서 팔게 되니까 이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영원이 되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이제 찍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5천억대가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5천억대가 돼가지고 이게 증권사가 미리 갚아주고 대신 갚아주고 그 다음에 그걸 구상권 청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보통은 이제 금융위기 때 혹은 뭐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하락을 했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런 전화 받으신 분들 아마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신용을 쓰고 있었어요. 신용을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려 그 밑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너 지금 한 마이너스 70만 원 정도 돈 더 갚아야 되니까 갚으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SG 사태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돈이 빵꾸가 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지금 이 지뢰밭 게임이 꼭 미국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요. 다른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때 다른 나라들이 한참 전부터 못 따라붙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지뢰밭 게임이 각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이슈들이 저희 시장을 흔들 거고 그럴 때 저희가 레가시의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건히 그 부분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서에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은 이 은행의 이슈들 저번에 SVB 사태 때도 그랬고 이미 한번 선례가 있잖아요. SVB 사태 때 어떻게 막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도 이 은행 이슈가 생겼을 때도 이거 지금 아무도 안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미국 정부에서 나설 거다. 미국 정부에서 나서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대차대조표의 큰 부분을 막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해라. 결국 뭐냐? 돈을 그냥 머니 프린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할 거다. 이런 내러티브를 아서이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고 얘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TGA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이 왜 풀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게 맞아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선 넘기면 안 되고 얘네들이 바라보는 뷰 TGA에서 이제 자금이 빠질 때까지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연준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돈으로 막을 거기 때문에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로직을 대단히 신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를 하면은
어쨌든 간 뭐 신용경색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변동성을 딛고 나면은 결국은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푸는 것밖에 없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레가시 금융, 뱅킹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내러티브가 지금 분명히 2023년도 1분기에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게 됐고 이 심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뭔가 도피처로서 그러니까 내가 예금을 은행에 넣는 게 아니라 차라리 비트를 모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 될수록 비트코인은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아서에이스의 뷰와 굉장히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뷰는 더 크게 더 멀리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2023년도, 4년도, 5년도를 봐야 되고 크게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그 안에 있으면 고통이지만 멀리서 봤을 땐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거시적으로 움직이는 변화하는 흐름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번스타인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은행 손실이 나면은 비트코인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번스타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12월 달 꼭대기에서 테크주랑 비트코인 팔라고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은행 위기가 생기면은 주류가 채택하는 촉매가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측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고 다른 분석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 이런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비트코인에 덮어 씌워지는 거죠. 주류로 넘어오기 위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지금 이번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개보다 적은 걸 슈림프라고 하거든요. 슈림프 월렛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개 미만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분배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특정 고래에 의해서 뭔가 고래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매집을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점점 분배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근데 다만 이 슈림프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요. 단기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다시 분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 개인들 특히 한 개 미만의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채택하는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크립토 관련해서 좋은 소식인데요. 사실 예전에 제가 EDXM 거래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월가에서 만드는 크립토 거래소인데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트래킹을 할 건데 이 EDXM과 더불어서 지금 벤모라고 해가지고 이제 월렛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크립토 월렛은 아니고 이제 그 결제하는 월렛인데 이게 지금 이제 크립토를 지원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6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왔다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크립토 월렛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이더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네 개는 아까 EDXM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페어랑 동일하죠. 저는 이게 약간 그런 물음표가 들었어요. 하면서. 근데 어쨌든 간 이렇게 그러니까 채택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쓰임이 편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은 돈이 풀리면 혹은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뭔가 안전자산으로 채택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주말에 여러분들과 나눠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